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지혜를 얻는다는 말인데요. 이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미래로 이어주는 소중한 자산, 바로 기록입니다. 오늘 더 리더는 국가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죠. 국가기록원의 이상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5일부터 열리고 있는 세계기록총회 소개와 함께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기록 관리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기록총회 열리고 있어서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 기록총회 얘기는 좀 뒤에 좀 하고요. 그 국가기록원 시청자들께 좀 어떤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가기록원 하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텐데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가기록원은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 관리하면서 이거를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원래는 정보기록보존소라는 이름으로 1969년에 이제 개소를 했고요. 2004년에 국가기록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계기록총회라는 대회를 통해서 어떤 질적인 업그레이드까지 도모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하여간 역사로 보면 곧 50년을 이제 맞게 되는군요. 네, 네. 예. 당장 궁금해지는 게 이제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또 보관하고 계시는지, 또 대표적인 기록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우리 국가기록원이 총 소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건수로 표현하자면 1억 1천만 건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록은 좀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선왕조실록까지 저희들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고요. 또 구한말 기록, 또 일제시대 그 총독부가 관리하던 기록물들, 또 해방 이후에 저희 정부 수립 이후에 진행됐던 기록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1천만 건 중에 이제 9천만 건이 우리 국가 공공기록에 관한 그런 기록이고요. 나머지 2천만 건은 이제 대통령 기록에 관한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 기록과 대통령 기록 이런 게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 일반인들의 일상에 관한 기록들이 별도로 이렇게 보관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공공기록이나 또 국정의 최고기록인 대통령 기록이 원래 주된 기록인데요. 민간 기록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기록원에서 별도로 또 수집 관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실제 수집되어 있는 기록들도 꽤 있습니다. 예. 원론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테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총론의 측면에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기록이 켜켜이 쌓이면 이제 그것이 역사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제 역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미래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듯이 따라서 그 자산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대에 와서 이제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기록이라는 그 개념이. 왜냐하면은 이 기록이 축적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하고 창조적인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문화 콘텐츠와 같은 것들도 하나의 창조적인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류의 모태가 된 대장금이라든지 또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창조적인 그 혁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의 경쟁력, 또
기록이 축적되는 사회가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에 큰 인프라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의 큰 인프라 네. 좀 와닿는 말씀인데요. 네. 그 뭐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안에 뭐 조선왕조실록이야 뭐 당연히 들어 있겠죠. 네, 또 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궁금한 점은 뭐 여러 가지 딱딱한 정보도 좀 많이 있겠지만 좀 흥미로운 또 네. 재밌는 정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어떤 정보들이 좀 있는지 좀 소개해 예, 주시죠. 조선왕조실록은 약 그 자수를 하면 5천만 자에 이릅니다. 예. 따라서 그 속에 뭐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예. 있습니다. 예. 사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안 알려졌던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몇 가지만 엑기스 소개하자면 몇 개만 좀 네네. 소개해 주시죠. 조선 왕조 시대에도 그 UFO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광해군 일기에 보면 이제 강원도 관찰사가 5번에 걸쳐서 보고를 올리는데요. 화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불화자, 빛광자입니다. 그 화광이 5번에 걸쳐서 나타났다. 그 모습이 뭐 광주리 같다, 또 뭐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제 UFO에 해당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제 이것이 모티브가 돼서 별에서 온 그대 그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 드라마. 예, 또 하나는 조선 시대에도 출산 장려 정책이 있었다. 이런 말씀 하나 좀 올리고 그 싶습니다. 당시에도 애를 잘 안 낳군요. 예. 네, 외는 많이 낳겠습니다만 이제 새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우리 태종실록이나 세종실록에 보니까 이 새 쌍둥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국가가 변화 그 콩 열섬을 지급하라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요즘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런 정책인데요. 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맞이해서 그런 출산 장려책하고 비슷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흑인 병사들에 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임진왜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명나라 이제 군이 원군으로 왔는데 그 명나라 군에 섞여서 그 묘사한 것을 보면은 이제 머리가 고슬고슬하고 피부가 검고 이런 걸 보면 영락없이 이제 흑인 병사인데요. 파랑국에서 온 병사라고. 파랑국. 네. 파랑국이라 하면 그 포르투갈을 얘기하는 곳이고요. 포르투갈이 그 당시 그 대항해 시대에 이 동방으로 많이 진출을 했었고요. 또 흑인 노예들도 많이 거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이제 명나라 군대 섞여서 들어온 병사 이야기가 실록에 나오고 있는데 이 병사가 수전에 매우 능했다고 합니다. 이 물속에 잠수도 오래 하고. 포르투갈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현대판 UDT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기록이 있어서 참 재밌게 저희들도 이미 저 글로벌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그 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조선왕조실록도 유네스코 이제 뭐 저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돼 있죠. 사실은 이제 기록 문화, 기록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좀 대표적인 기록물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영어로 이제 메모리 오브 더 월드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 이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번역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348건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1위 국가는 독일입니다. 예, 독일이 21건의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서양에서의 최고 금속 활자본으로는 이제 구텐베르크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이 세계 기록 유산에 지금 되고 있고요. 또 베토벤 9번 합창교향의 그 악보 그것도 인류 공통의 유산이라 해서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또 2위의 국가는 영국하고 폴란드인데요. 영국은 아시다시피 마그나 카르타 세계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있는 기록이죠.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도 세계 유산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폴란드와 더불어 세계 4위인 13건의 세계 기록 유산을 많이 보유. 등재돼 있군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에 해당됩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실록 또 의궤, 그다음에 승정원 일기, 그다음에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도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같은 것도 유명한 이제 세계 기록 유산이고요. 네.
최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도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작년이죠. KBS 이산가족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워낙 중요한 그것도 행사였으니까요. 네. 이벤트였죠. 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도 이제 수집하거나 또 기증받고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뭐 아무거나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뭐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신 다음에 그렇게 받으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좀 한꺼번에 묶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모든 민간 기록을 다 소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기증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기증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의 기록물하고 똑같이 보존, 관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평가 기준은 희소성이라든지 대표성, 또 활용성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기록원에 와 있는 대표적인 민간 기록물 한 두세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하나는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방송 작가들이 쓴 그 방송 대본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전원일기라든지 수사반장, 아들과 딸 이런 대본이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사진 작가분이신데 최민식 작가분께서 수천 점을 1950년대부터 찍은 사진인데요. 귀중한 기록을 저희들한테 기증해 주셔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록은요. 그 베트남에 참전했던 군인인데 가족들이 그리워가지고 근데 경황이 없다 보니까 바나나 잎에다가 그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를. 그것이 이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까지 되고 있고요. 이게 기록원 하면 좀 되게 딱딱할 것 같았는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만 엮어서 한번 이렇게 책으로 펴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사실 그 기록물이라는 것들이 좀 현재 잘 보관하고 해서 또 후대에 이렇게 잘 넘어가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훼손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잘 보관하는 그 기술 쪽 우리가 좀 뛰어나다고 들었는데요. 뭐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기록의 보존 관리에 있어서 뭐 훼손 복원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국가기록원이 상당히 좀 그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지금 기록들을 보존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그 원고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학회 분들이 그 유필로 썼던 원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가져다가 두 편의 원고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인계식까지 가졌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난 6월에는 6.25 작전 명령도가 저희들한테 몇 개가 와 있었는데 그것들이 훼손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던 다부동 전투 작전 명령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그 원본에 가깝게 복원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제 사고의 기록물들을 보관했고 사실 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만 있죠. 근데 뭐 지금 워낙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다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해 보는 거는 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지요? 조선시대 임난 이전에는 4대 사고에 동일한 기록을 나눠서 보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저희 국가기록원에 공교롭게도 4개의 기록관이 있습니다.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또
대통령, 세종인대 대통령 기록관, 또 부산 기록관 이렇게 4개의 기록관이 있는데 공교롭게 이제 4대 기록관이 숫자가 같아서 좀 오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기능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 4대 기록관은 각 권역별로 기록물을 수집, 보관,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록물을 4군데 분산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제 오늘 5일부터 토요일 10일까지 이제 세계 기록총회 열리고 있죠. 그 어떤 의미를 갖는 행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세계 기록총회는 그 ICA 세계 기록관리협의회라고 하는 그 국제기구와 저희 국가기록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고요. 각국 약 100여 개국에서 2,000명의 기록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2,000명이라고 총회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기록 올림픽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록 전문가, 즉 아키비스트들이 참여하는 전문 학술 행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각종 산업 전시회, 기록 전시회 등을 비롯해서 부대 행사까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행사로 이번에 서울총회는 꾸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장소가 코엑스, 잠실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고요. 3층 전체를 활용을 해서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도 3층에 오시면은 모든 행사를 다 관람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엑스 3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세계 기록총회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좀 계기가 좀 있었는지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기록문화 강국입니다. 과거에 그 기록문화 세계 기록유산을 13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문화 강국이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전자정부 또 전자기록관리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3년 연속 전자정부 1등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이제 총회에서 서울 선언 채택되는 걸로 들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지금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종이 기록 시대를 마감을 하고 디지털 기록 시대로 들어가는 이제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록에 관한 논문들도 이번에 대거 발표가 됩니다. 가장 많은 편수의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 세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고, 이 단순한 지혜 공유장을 넘어서 폐막식에 즈음해서는 디지털 기록이 갖고 있는 이제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또 취약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손끝 하나로 애써 찍었던 우리 친구가 찍었던 사진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즉 기록 보존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본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록 매체가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저희 과거 기록으로는 3.5인치 플로피 시대에서 지금 USB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 CD 또 DVD 얼마나 많은 그 기록 매체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매체가 변화하다 보면은 과거에 좀 전에 매체에 수록됐던 기록들은 읽지 못하는,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러한 그 디지털 기록의 취약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한번 모아보자 하는 것이 서울선언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전에 이제 디지털 기록 관리, 일종의 이제 기록의 전자관리, 전자기록관리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워낙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평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정부 분야에서 저희가 첨단을 좀 달리고 있는데, 전자정부의 마지막 단계가 전자적인 기록 보존이 전자정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내로 저희들 작년에 중앙부처 전 전자기록을 250만 건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앙고체의 전체 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받은 날은 세계 최초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정부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모든 게 디지털화되면서 항상 걱정되는 거는 이제 잘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네. 하고 계시겠죠? 네. 그럼 뭐 이제 기본적인 그 인프라이기 때문에 예. 그 방호벽의 설치라든지 또 해킹 방지를 위한 그런 절차들이랄지 또 최근에는 4개 기록관이 통합적으로 그 운영되는 보안관 시스템을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기록관에 해킹 시도가 있더라도 금방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데 대해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서요.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꾸려나가고 싶으신지 청사진, 포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저희들의 기록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제 미래 대한민국 역사가 된다는 자세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정 최고기관에 이르기까지 기록 관리에 엄격한 그런 체계를 갖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들은 그 수집된 기록들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1천만 건의 기록들이 가장 그 최첨단 서고에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록들이 묻혀 있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바로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즉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디지타이징, 즉 전체 디지털화를 한다든지 또 국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개 기록물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쪽에 크게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세계기록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저희들 기록관리 역량을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저희들의 최첨단 이 기록관리 시스템을 전 세계에 한번 선보일 수 있는 기록 한류를 저희들이 열어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히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이라는 것이 가장 참 중요한 인프라다라는 걸 전 국민이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록이 하나의 우리 사회의 경쟁력의 한 요소가 되는 산업의 경쟁력 또 더 나아 국가 경쟁력이 되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나가는 일조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세계기록총회 주말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코엑스에 한번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기록총회가 성대하게 그리고 뜻깊게 잘 치러지기를 기대됩니다. 오늘 멀리 대전에서 올라와 주셨는데요. 국가기록원의 이상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